자,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중에서 우리들은 이제 주식이 잘 되는 것도 진짜 중요한 복 중에 하나일 텐데 연초부터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됐지만 개장한 지가 그 얘기 오늘 좀 나눠보겠고요. 자,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시나리오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그 중에 중요한 사항 하나가 또 결과적으로 좀 나온 게 있다고요? 예, 네. 오늘 시간으로 현대글로비스 정윤선 회장님하고 정몽구 회장님 10%가 네. 블록들이 돌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 이거를 이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예, 시나리오로. 예상하고 네. 우리 현대모비스 사놓고 그렇죠. 이제 기다려라. 음. 그리고 모빌리티 전환하면서 기아가 중심 체제되면서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나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오늘 최근에 급락해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뭔가 좀 기아 오늘 같은 날에도 올라온 게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부의 비대칭성이죠. 그러니까요. 벌써. 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예. 자동차는 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이지만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 네. 예. 보이시나요? 여기 보입니다. 약간 작은 글씨도 있는데. 네. 정의선 회장님이 요 23%, 네. 정몽호 회장 6%, 네. 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합쳐서 30%가 넘었는데 이제 금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이게 20%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 10%를 칼라일이 사모펀드가 인수해 간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이제 일로 들어오시겠죠? 칼라일로 결정이 됐군요. 예. 네. 이름도 재밌어요. 칼라일. 예. 프로젝트 가디안. 아. 널 방어해줄게, 뭐 보호해줄게. 가디안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이 구도를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네. 모빌리티 차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 거버넌스로 옛날에 한번 크게 지배 가치를 높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도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돈 겁니다. 요새 알게 모르게 그 현대 엔지니어링 구주 매출 방식이라든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돈이 자꾸 정의선 회장님한테 몰아 들어가요. 대충 여기에서도 7, 8천억 들어오니까 구주 매출 한 1조 한 2, 3천억이 갑자기 확 들어오시는 겁니다. 네. 그거 갖고 뭐 하실까요? 뭐 할까요? 현대모비스. 또 저는 이걸 생각하고 또 KG ETS를 좀 미리 길목 짓기를 해놨는데 그거나 인수해 주십시오라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오늘 신문 보시면 네.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그 세스 가셔갖고. 아, 인상적이었어요. 예. 로봇 개와 함께 미디어데이에 등장을 했는데 예. 사족 보행을 한 로봇개인데 그 그쵸.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놀란 것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어떤 상상을 네.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 핸드폰. 핸드폰. 예. 갑자기 뭘 꺼내시나 했어요. 예, 휴대폰. 핸드폰. 네. 저는 잘하면 빠르면 10년. 음.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은 옆에 로봇 하나씩 데리고 다닙니다. 아니, 저도 이 CES를 보면서 사실 예. 진짜 기술 발전이 빠르구나를 매해 느끼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로봇계 이름이 스팟이었던가 아무튼 정의선 예. 회장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그런 상상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이제 네. 그 로봇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네모난 판에 그 움직이는 운반체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모베든가 그거에 네. 어떤 모양을 얹히면 네. 가까이서 나의 그 가까이서 여러분들 저기 뭐야 시장 갈 때 옆에 따라와. 그리고 물건 여기다 넣는 거예요. 뭐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로봇. 다양하게. 네, 그러니까 네. 생활형 운반체의 로봇. 뭐 가방, 운송, 비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할 수 수 있어요. 있는 로봇. 예, 그럼 여기에는 갖다 얘기해서 서로 전달할 수 있는 음성 전달 시스템 체제가 되어 있어야죠. 네. 어떤 환경이든 같이 따라다닐 수 있는 근거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연골고리가 시스템화 돼 있어야겠죠. 이거 누가 할까요?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님의 미래 지도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운송,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쪽으로 확장 가능성을 굉장히 굳혔다. 저는 좀 이렇게 보이던데 이런 의지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빌리티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옛날 애니콜
네. 그리고 또 유럽에 거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불 질리고 막 아, 이러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애니콜. 예, 애니콜 네. 삼성전자에 지나왔던 미래 흐름들. 네. 여러분들 삼성전자 3만 원 하던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F분절이 250만 원, 네. 300만 원 네. 지금 뭐 하면 더 하지 않습니까? 음. 곱하기 50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자동차 모빌리티 시대에 이제 그 로봇과 같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거기에 연결된 구조에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거버넌스와 연결된 현대모비스는 이제 여기 딱 보시면 현대모비스는 정몽구 회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네. 없으세요. 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전혀. 요번에 이제 이런 지배 구조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딱 나오자마자 네. 시간 내에서 현대모비스가 탁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우리 이콘의 가장 기본인 미리 파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에서 네. 지배 구조에서 펀더멘탈하게 아직은 뭐 노이즈가 많고 할 때 그러니까 싸죠. 그런 거 사놓고 기다려라 한 게 현대모비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기다렸던 게. 그 지금 저 지배 구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거는 제일 원픽은 어쨌든 모비스. 옛날이면 네. 저는 그러니까 그 현대차도 뭐 이걸 분할해 갖고 아. 합병인데 이제 요새 물적 분할, 인적 분할하면 그냥 그렇죠. 이제 못하게 하고 원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식은 뭔가 사모펀드 파킹하면 네. 지분 인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급격하게 요번에 그 자꾸 주머니 돈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자금을 자꾸 확보하세요. 아. 단기간에 이런 이벤트가 왜 나왔다는 나오는 얘기는 건지. 네. 그리고 1월 5일 오늘 그 이제 그 선언 세계에다 선언한 거 아닙니까? 로봇. 예, 로봇의 모빌리티로. 세상이 모빌리티의 네. 세상이 들어온다. 네. 그럼 저는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언제쯤까지 하면 저 한전부지에 건물 50층 3개 딱 졌을 때 세상에 현대모비스는 얼마 돼 있을까? 현대차는 얼마 돼 있을까? 그 사이에 매매 안 할래요. 우리 사놓은 걸 그 완성될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예? 그 세상에 옛날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 얼마에 샀어야 돼 이렇게 얘기 떠지 말고 실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예. 예. 이게 그러면 진짜 2027년만 돼도 여러분들 2027년 되면 아주 먼 것 같죠? 제가 보면 금방 옵니다. 그냥. 5년. 5년인데 네. 요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간 벌써 이렇게 갔어. 1년이 후딱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2025년에서 근데 주가는 선행성이니까 저는 2025년에 꽃을 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의 이 지배 구조의 큰 변화에 네. 이제 거버넌스 게임이 가장 무서운 주식 시장의 게임이 대주주의 지배 구조를 건드리는 거버넌스입니다. 이게 거버넌스 나오면요. 네. 지금 보이는 거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앞으로 여기다가 자꾸 펄을 갖다 줄 거거든요. 좋은 걸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여서 그러면 내 지분 가치가 점점 어떻게 올라가요? 커지죠. 그렇죠. 그럼 커진 뭐예요? 이걸 담보로 해갖고 또 영토 확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 10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도 물론 호재지만 좀 더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미래를 예. 눈을 두고. 네. 삼성전자 40~50만 원 시대의 감각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잡으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 모빌리티 로봇이 또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것들이 현대차 그룹 사이즈를 세계의 어떤 에너지로 만드는지. 그래서 저는 연초장 이렇게 굉장히 지금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겁 안 나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아니, 해보고 싶은데. 들여다 보면 최근에 금융 투자가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올릴 것 같아요, 시장은. 근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게 지금 오늘도 그렇고요. 수급이 좀 꼬였나? 사실 이런 생각도 들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더 빠졌고요. 뭐 CES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쪽 오늘 견조했던 거 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게 빠지고 뭐 성장주 특히 중심으로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많이 빠지고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급하게 올랐던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이 빠지고 뭐 이런 것들 보면
불안합니다. 환율도 좀 오르고요. 환율 그래서 네. 제가 모 방송 통해서 네. 미국 시장 급등했는데 환율이 불안하고 상해가 네. 불안하니까 네. 변동성 전략 쓸 거다. 기승전 삼성전자 올리지 않고 올리면 흔들었다 간다. 그래서 금융투자. 삼성전자 7만 5천 원, 7만 7천원까지 열어놔라. 네. 이 전략을 세워드렸거든요. 그러니까 8만 전자가 굉장히 못 뚫는 예. 어떤 지점으로 자꾸 작용을 하니까 시장이 못 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네. 저는 요번에 이제 요 금융투자가 하는 행위 보고 뚫습니다. 8만 원 예. 저항으로 작용하던 것도 뚫어요. 이제 뚫어요. 자동차가 이 문제 해결해주고 네. 지금 요게 1월 3일까지의 데이터인데요. 네. 여기 보면 제가 1월 20일부터 요게 5조 샀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29일 이제 배당부부터 1조 샀죠. 여기 8조 오늘 1조 때렸어요. 그래서 합쳐서 5조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 거 그러니까 12월 20일이 이제 나스닥이 저점이었거든요. 네. 14,800. 이제 테슬라 808자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요때부터 5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현물 사고 선물 매도 합성한 거를 여기서 이제 현물에서 때리면서 선물을 합성합니다. 선물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요 때리는 것 중에 중심이 삼성전자를 때립니다. 네. 삼성전자를 오늘까지 합치니까 오늘 또 490만 주 때렸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거의 1조 5천억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네이키드 때렸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를 갖다 해서 5조를 때리면서 옆에 선물을 떨어지는 걸 합성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3월 만기 전까지 금융투자가 이제 다시 수익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청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청산해야죠? 매도한 거를 매수, 그러니까 현물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로 되면서 네. 선물 밑에서 싸게 만들어 산 거 레버리지 느낀 거를 청산하겠죠. 이 구조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파생 쪽이랑 같이 분석해 본다면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구조다. 외국인은 거래 상대방으로 반대를 하지만 네. 요게 이제 누가 이기냐 할 때 지금 최근에 에너지는 외국인보다 금융 투자가 지배적으로 하방 압력을 준 겁니다. 그걸 5조 오늘부로.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 예, 오늘 제가 파생 매매를 하면서 오늘 같은 미결제 약정을 처음 봤어요. 17,000원까지 늘어났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같은데. 나는 장을 나쁘게 본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네. 매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 미결자 하나 증가하는 거거든요. 선물 매도. 나는 장을 좋게 봐. 그러면 선물을 미래에 좋게니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매수 미결제라거든요. 그게 두 개가 그날 청산하지 않고 오버나이트 하면 그럼 매수 미결제가 늘어납니다. 네. 근데 평균적으로 10,000개 이상 거래가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17,000개. 17,000개. 굉장한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 그 미결제 늘어나는 걸 청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되겠죠. 그렇죠. 그 에너지가 또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시작을 잇는 하나의 키포인트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요 수치입니다. 요 2시 30분 때까지가 17,600개입니다. 요 수량이. 미결제. 그러면서 저점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문 닫았을 때 이제 요게 14,000개, 3,000개 청산하고 오늘 오브나이트 무려 14,000개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 벌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그 1월 7일 전 디데이를 잡습니다. 1월 7일. 예.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 예. 그리고 이제 FOMC 결과물 나오고. 오늘 밤에 예. 회의로 의사록도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미결제 약정 요게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렇게 죽이면서 변동성 전략으로 오늘 위클리가 여기 보시면 이 수치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놀라실 거예요. 장중에는 요게 1,000에서 1,200까지 10배에서 12배. 와.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됐던 일. 네. 이런 변동성
분석 전략을 해서 이렇게까지 급락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용 반작용이 있겠죠. 네. 이쪽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선물 393과 395를 딱 거주십시오. 393, 95. 395. 예. 네. 내일 당장 네. 미국 시장에 빠졌어도 여기서 뺐다가 청산 올라가면 393과 95를 갖다 놓고 제가 얘기한 현물 매도가 매수로 바뀌면서 포지션이 변화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변화의 금융 투자의 변화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1조를 때렸습니다. 네. 요 밑에 보세요. 1조 1000억을 산 겁니다. 그대로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네. 그동안 옷 현물을 때리고 네. 선물을 합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9일부터 네, 오늘까지. 네.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거래대금이 너무 작아요. 이 방법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1월 7일 삼성전자 이제 노출되고 이제 선언했고 그래서 오늘 이 빅딜 이벤트도 타이밍 딱 적절해요. 현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현대차. 네. 요 시점에 딱 노출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장이 달리려면 쌍두마차가 달려야 됩니다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노트 이것만 가면 안 된다. 네. 기울어져서 전복한다. 같이 달려야 된다. 이제 그 구조가 완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파생 좀 모르고 현물만 보시는 분은 이게 왜 연초 1일부터 3일부터 이렇게 급락을 시키지? 굉장히 심란하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버리는 건 철저하게 더 죽여버립니다. 근데 종목별 차별화. 예, 더 끔찍할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작년도에 메타버스니 코스닥 종목들의 시가상위 종목들은 빨리 엑시트하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1월 27일 LG 에너지 솔루션 이 거마무시한 뭐 50주에서 70주짜리가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요. 롱숏이 나오고 또 네. 생각지도 않았던 오스템 임플란트 그 횡령 사건 맞습니다. 이게 나비 효과가 돼요. 이게 의외로 펀드나 많이들 갖고 있어요. 이 종목 네. 기본 편입이. 그러면 이게 거래 정지당해서 이제는 담보를 잡아주지 않아요. 대차 매매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운영하는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그 포지션만큼 어디를 털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 작업도 들어가고. 그것도 예. 악재적 그러려면 영향을, 어떤 네. 거 털으시겠어요? 어떤 거? 많이 오른 거? 그죠. 아주 네. 간단해요. 많이 오른 거. 예. 아니, 네. 손해 난 걸 어떻게 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까까오나 네. 크래프톤이나 하이브나 뭐 에코프로나 이런 거 때려버리는 거예요. 유메이드나. 이 현상이 또 나비 효과로 나와서 그러면 시장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형 주장에 이제 그동안 오늘 딱 보시면 건설, 철강, 조선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지수가 50% 빠지는데 40, 50% 빠지는데 네. 올라가요. 네. 스위칭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경기 민감주가 이제 올라가고 성장주가 좀 안 좋다. 이게 좀 흐름 바뀌는 거 아닌가라고 또 해석을 하시는데 그거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포지션상 많이 오른 것들이 오른 거 지금 문제 불났어요. 네. 이걸 빨리 꺼서 조절해야 돼요. 앞으로 이 터질 만큼 포지션을 조절해야 돼요. 때릴 거 때려버리고 그리고 이 포지셔닝상 이제 리스크 관리상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딱 보면 이달 말까지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하고 상장, 네. 그다음에 이제 2월 달 가면 이제 코스닥 실적 발표하고 그렇죠. 또 2, 3월 달에 우리가 항상 머리에 쥐나는 것들 갑자기 거래 정지되거나 뭐 이런 그 실적단의 변동성.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 1, 4분기 딱 지나가는 코스가 되고 또 3월 달에 우리 또 중요한 대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항상 우리가 팔로더맨의 지배 구조의 가장 큰 탐욕자가 겁내는 건 또 다른 탐욕자를 제일 겁낸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그렇죠. 네. 규제가 나오고 네. 뭐 이런 게 나오면 네. 내가 오히려 잘 나갈 때 벌써 조심하거나 분산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코스닥에 그동안 메타버스 급등 종목들이 나오니까 이유 묻지 마시고 터세요. 이건 그래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펀더멘탈하게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까지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이제 트리가 돼서 자꾸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일 동안에 거래되는 양상 딱 보시면 네. 이제 스위칭 됩니다. 그 스위칭 계기를 저는 1월 7일 아니면 네. 늦어지면 1월 27일 잡겠습니다. 1월 7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으로 보시는 건데 그게 27일 이제 1월 13일 네. 선물 옵션 만기에서 이게 이제 오늘 그 칼라일이 이제 돌렸으니까 내일 딱 보면 삼성전자 75,000, 7만 지지해서 이제 이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매수로 수익 되면서 모비스 자동차 같이 가면 이제 쌍도 맞춰 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50포인트 100은 순식간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오히려 이 장 더 빠질까라는 건 뭐 갖고 판단하시냐면 네. 계속 금융투자가 매도를 계속하면서 선물 밑으로 사는지 그리고 지금 얘기한 삼성전자를 계속 때리는지 네. 그러면 1월 27일까지 늘어뜨리겠습니다. 1월 27일이 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 네. 네. IPO보다는 일단 거래되는 첫날. 아니, 그러니까 이 거래 대금이 사실 예. 작년 연초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 연초에는 진짜로 이제 투자를 할 거래 대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액티브한 자금들이 들어왔다면 요즘도 연초가 돼서 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위한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액티브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자금은 아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아직은 많이 위축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말까지는 좀 이 수급적으로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해봐야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죠. 근데 이걸 확 바뀌어 먹여주면 돼요. 사는데 막 먹네. 그러면 이제 사람 심리가 어떻게 돼요? 아유 금리 인상된 금리나 저축이나 공모주나 하다가 갑자기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또 똑같이 15조, 20조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1년 내내 어땠어요? 예? 그냥 동학개미라고 하는 분들 그냥 받치고 하다 삼성전자 하나 갖고 그냥 징글징글하다 10월, 11월 달부터 이제 맞아요. 올랐는데 네. 8만 전자 살짝 넘더니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대신 SK하이닉스는 어느 순간에 40%나 갔습니다. 네. 그 사이에 LG노텍 더블 가고 IT가 대단한 에너지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IT에도 제가 최근에 LG노텍이나 LG전자, LG스펠을 다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왜? 이 전차가 올라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변동성, 즉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네. 중국 시장.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환율. 환율이 최근에 가장 또 변수로 떠오릅니다. 오늘 장중에 1200 가까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뭔가 네. 좀 전환이 나와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환율 리스크가 네. 저는 이 시장을 읽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는데 여기 있네요. 환율 좀 한번 체크해 보죠. 우리 시장은 네. 환율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환율 올라가 지수 이렇게 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좀 큰 리스크. 그렇죠. 음. 근데 여기 딱 보시면 1200, 1190 오늘 요거 딱 1200 찍고 할 때 이렇게 공격 들어. 근데 보시면 11월 달 요때 그 보시면 아직까지 저점은 안 깼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치고 나갔다 꺾일 때 이게 떨어진 게 터닝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1월 7일이나 1월 27일이냐. 전 그것만 잡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뭔가 분위기 환기가 있을 것인가? 그쵸. 아니면 그러면 네. 이거의 맥점을 저는 그래서 상해 종합 지수로 봅니다. 상해 종합 지수가 최근에 올라갔다. 이게 며칠 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두들겨 맞아요. 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 지수 오늘까지입니다. 네. 올라가다가 아까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까 막 이제 연초에 막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3,700 돌파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네. 하다가 요런 짱돌을 맞은 겁니다. 그러게요. 요게 끌개가 정부의 정책 규제, 시진핑의 전략.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그 테크주들 그냥 그 규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텐센트니 알리바바니 이런 쪽. 그러면 EM 지수가 블랙록의 그 EM 지수가 하락을 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삼성전자가 네 번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이게 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커플링이
어느 그쵸. 정도는 되면서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디커플링 되는 예. 이런 게 계속해서 가는데 연초 미국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약하단 말이죠. 그쵸.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네. 제가 미국을 3이나 4 치고 중국을 6, 7 치라는 게 계속 그 이제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해 예, 주시는데 미국 시장 올랐어도 제가 모경제 방송에서 그냥 삼성전자 땡겨야 되고 오히려 블랙록에서 올려놓고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예, 서학개미가 아니고 예, 이제 동학개미만 하셨던 분들은 예. 그때 내가 또 이렇게 또 밤잠 못 주무시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미국도 네, 먹을 게 점점 떨어져요. 음,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지금 현대차니 현대모비스니 현대로템이니 이거 서학개미 가서 여러분들 테슬라 투자하는 것보다 금년은 목표 수익률 3배 5배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토불이 우리로 하시든지 아니면 중국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본토 ETF 아니면 이제 지금 죽였다 그러니까 EM 지수가 언제쯤 바닥을 확인하나 이게 이제 떨어졌다가 언제쯤 터닝하나 네, 요거 찾아내서 이제 더 이상 뭐 나빠질 거 없어 하는 역발상 전략에 뭐 알리바바나 이런 것도 선택하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걸 더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그 지배 구조나 정책 관련주나 그러니까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의 순위 네. 그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LG노트, LG전자 팔아갖고 저는 이제 DB하이텍을 계속 그 조종시에 모으라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는 혼자 축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음성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5G, 6G가 있고 자율과 연결된 여러 가지의 그 협업이 필요해요. 네, 이게 대통령이 툭 하고 그냥 현대차, 삼성전자 협업 콜라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벌써 보이지 않게 물밑에서는 작업 구도가 실무자 측에서는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미국을 거점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네. 있고요. 제일 먼저 푸는 게 자동차 쪽에서 먼저 풀 것 같고 그게 확장됐을 때는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가전과 지금 모빌리티가 합성이 돼서 네. 우리한테 그래서 아까 핸드폰 같이 가는 스마트 운반체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10년 후에 우리 옆에 또 하나의 핵심 기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집중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이 CE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해보면 이번 CES에서 좀 제가 또 눈에 띄었던 게 로봇 쪽도 있지만 기조연설을 CES 역사상 최초로 헬스케어 기업의 회장이 맡아서 하더라고요. 이게 헬스케어 쪽도 뭔가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돼서 이제 주목을 받는 건가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로봇 하면 네. 여러분들 전에도 했잖아요. 그냥 산업용만 보지 말고 스마트 헬스케어 그 수술용 스마트 로봇. 헬스케어, 네. 예.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와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네. 저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장성은요. 그 뭐라 그럴까요? 또 핸드폰 딱 해야 돼. 핸드폰 딱 네. 여기에 어떤 앱을 들어가요. 손가락 딱 넣어요. 내 혈당량, 내 건강 상태, 심박수 이런 것들에서 심지어는 이게 해서 금갈 때는 이제 원격 대면으로 의사한테 직접 근데 사실 그런 기술은 지금도 있긴 있지만 좀 더 정교해지고 상용화가 되고 널리 좀 퍼지고 왜 안 되겠습니까? 법률 규제 때 그렇죠. 법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재생의학 스마트 헬스케어는 일본부터 치고 들어갈 거다. 오죽하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올 거다 이런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지금 정부에서 이제 니네들 합쳐서 투자하라고 수소 연맹을 만들었어요. 법이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회장님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냈겠습니까? 또 법이 안 따라오면 사실 예.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게 좀 유망하게 보인다고 해도 투자하는 게 좀
그래서 위험한 시간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번에 그 제네시스에서 그 수소차가 잠정 중단됐다. 중단됐죠. 그거는 완전 중단한 게 아니라 시간 끈 작업이고요. 네. 이게 이제 상용차부터 먼저 하겠다와 법률 그 부생수소,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가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수소 에너지의 상용화입니다. 스마트 시티에. 앞으로 이제 원전보다 이제 또 풍력이나 태양광은 계절적인 부분에 또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소 연료 전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에너지원의 생활형을 간편하게 만드는 데 수소 연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의 속도는 법률이 안 따라오죠. 네. 그러니까 시차를 두는 거예요. 법률을 그러면서 계속 그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진행하는 거의 속도가 일단 기업이 손해나고 저 법도 안 되는데 노상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수소 에너지, 수소 스마트 시티, 상용도 좀 멀 거예요. 저는 오히려 충전소 에너지부터 먼저 확장, 에너지부터 먼저. 이거의 순서에 따라 기업들 순서를 달리하는 겁니다. 투자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심은 이제 거버넌스 게임을 해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은 큰 그림으로 이게 다 합쳐져 있어요. 모빌리티, 5G,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우리의 상용되는 이 스마트폰하고 이 기구가 연결되는 이게 플랫폼이 완성이 돼야겠죠. 네. 그러니까 요새 가만히 보시면 로봇 관련주도 너무 급등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쪽은 너무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제 선수형이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급락을. 예. 네. 그러니까 급등한 건 급락을 네, 합니다. 네. 실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순환으로 저 그래서 그 플랫폼부터 그러니까 비트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수술용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많이 못 간 게 그 복강용 수술 로봇을 하는 뭐 미래 컴퍼니라든지 컴퍼니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종목의 물줄기를 아는 선수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초보자들은 이게 여기에 연결돼 있고 저게 이게 안 되신 분들은 네. 그냥 편하게 현대 모비스나 네. 현대 로템이나 이런 네. 것들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이나 수준을 알고서 나는 중소형 땅까지 새 길까지 다 찾아냈고 연결고리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수익률은 그쪽이 더 나아요. 약간 투기서. 그러니까 자금을 적게 하고 목표 수익률을 높게 하고. 나는 그런 거를 찾을 수 없는 주진이에요. 나이도 많으세요. 그럼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사갖고 3년 주무세요. 조금 편안하게 예. 할 수 있다. 여기 이 네. 간단히해서 제가 단언컨대 매매도만 하지 마시고 다른 일 하세요. 만약에 그런 투자하셨어요. 그냥 여러분들 정기 예금 들면 3년 동안 정기 적금이나 예금 들었어요. 3년 지날 때까지 아무 행동 안 하잖아요. 웬만큼 급한 집안 상황일 때 깨지 않는 한. 그렇죠. 주식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특히 연배가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네. 그냥 뭐 또 기술적 분석 공부하신다 뭐 해갖고 이건 뭐 이평선이 어떻게 선수도 당합니다. 물론 그러셔도 되지만 잘 하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당연하죠. 조금 안정적으로 네. 하시려면 일단은 한 3년 정도 예. 그래서 현대 여기서 모비스 예. 뭐 이런 쪽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소크라테스 형님이 소환돼야 돼. 테스형 예, 테스 형. 나 자신을 알자. 너 자신을 알자. 내 상태를 알자. 내 자금 성격을 알자. 그거부터 분석 들어가셔야 이 주식시장이란 판에서 내가 조절할 수 있지.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열심히 다 당하세요. 이 바닥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이 에너지들이 얼마나 무시한데요. 그래서 이 시간 코너에 제가 가장 큰 와드가 하지마. 하지마. 어떤 분은 저 메일로 막 욕하시는 분도 계세요. 협박도 하고. 전에 셀티노 할 때는 제가, 진짜 현타 붙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위메이드니, 에코프로니, 에코프로 BM이니 또 덱스터를 왜 지금 보십니까? 5,000원, 7,000원짜리 때 안 하시고, 그 4, 5만 원대 왜 하세요? 그 비덴트 하지 마세요. 빗썸 연결고리에 지배구조 보면 끔찍합니다. 예, 이런 등등등등. 여러분들과 기울어지는 운동장에 전환사채 단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팔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좋아. 크게 먹어. 이렇게 해갖고 들어다 거기다 엎어버려야지 여러분들
먹여주겠습니까? 네. 그러면 먹여줄 건 뭐냐면 공포를 만드는 거. 완전히 공포를 만드는 네. 거. 그냥 여러분들 공포에 손절하 털어내갖고 50이 최저가에 막 최근에 LG화학 같은 거. 아, 예. 오히려 60만 원 깨라. 오히려 그렇게 잡고요. 그러면 다 사도 됩니다. 심지어는 NC도부터 55만 원. 그러니까 공포를 만들 때 또 주가 올라가죠. 그때는 네. 사도 돼요.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자고요. 그것도 한 번에 아니고 한 두세 번 나누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습니다. 시장은 그런 어떠한 뭐라 그럴까 이 멘탈의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죽하면 정별한테 다친다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괜히 역부이자 걸리면 네. 용 빼는 재주 없으니까 그런 것만 다치지 마십시오라고 계속 이 시간 통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예. 아, 요 얘기도 좀 해볼게요, 대표님. 오늘 밤이에요. FOMC 의사로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시장이 이렇게 우리 시장이 흔들렸던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또 꼽는 분석들도 이제 꽤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쪽으로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기정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정사실.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뭘 좀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기정사실이라면 어떤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속도 조절 측면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야기했던 거에 비해서 농도가 어느 만큼 짙다, 였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또 환호하기도 하고 좀 불안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걸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저는 제가 시장 전략가도 거시적 분석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버텀업으로 물어봅니다. 바텀업. 예, 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네. 어떤 상황을 삼성전자를 어떻게 이벤트 들어왔을 때 이용하나 갖고 제가 시장을 판단하듯이 아, 테슬라하고 애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네. 애플과 테슬라. 테슬라 두 종목한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한테. 네. 그래서 내일 이제 발표됐어요. 테슬라가 저항돼서 떨어져요. 그러면 이유가 따로 하락입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이 테슬라 딱 보세요. 이게 네. 전의 그래프입니다. 제가 880불에 사갖고 1100과 1200에서 분할해서 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오늘 음봉 맞았어요. 13% 오르고 급락을 했습니다. 요 그래프입니다. 네. 이제 딱 올라가죠. 얘가 이 직전 고점이 1243불이거든요. 이걸 뚫어요. FOMC 이후에. 그럼 기술적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갖다 붙여갖고 이제 상관없어. 가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그 다음에 이 애플 얘 애플이 쌍봉 찍고 떨어져요. 근데 애플 그래프가 참 차트. 요게 1180불이요. 네. 200불 가느냐 다시 160불까지 빠지냐의 쌍갈래길이 딱 있어요. 요게 이제 내일 FOMC에서 이제 결정이 날 거예요. 아. 그래서 LG이노텍, LG전자 이걸 팔아보는 겁니다. 이미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하고 우리 전체적인 그림은 LG전자, LG이노텍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애플 없이는 또 설명이 안 되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또 뭐 점도표 얘기하고 무슨 문구가 바뀌었느니 그렇죠, 얘기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네. 그쪽 분석하시는 분이 여기고 나는 실전 게임 현장 가갖고 이게 그 재료가 딱 나왔는데 이게 진흙밭이 되는지 탄탄대로가 돼서 아주 그냥 몰고 가서 쫙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지 네. 그래서 애플이 치고 나가요. 그럼 LG이노텍 다시 사겠습니다. 아. 무슨 전략인지 이제 네, 개념이 네, 잡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하고 애플이 빠져요. 네. 그러면 이달 말까지 쉽니다. 미국 증시는 또다시 테슬라 눌림목 잡고 그러면 880불에서 1200불 찍었으면 그 상승폭의 반 정도까지 또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900불, 1200, 300불이니까 150불이니까 한 1000불에서 1050불이죠. 네. 그럼 1000불을 깨느냐 안 깨느냐 갖고 그때 한 1월 말에서 2월 달에 다시 판단하겠고 다시 애플이 치고 나가요. 그러면 네. 이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딱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어요. 와. 여러분들 LG 이노텍. 요때 왜 안 사셨어요? 18만 원, 20만 원대 이런 하랄 때. 그죠? 왜 안 샀을까요? 이때는 그래프 나쁘 보이고 다 나쁜 얘기만 들었으니까 제가 그렇겠죠. 왜 안 샀을까요? 딴 거에 갖고 계셔서 못 사셨겠지. 아유, 참나. 그러면 네.
애플이 기준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저는 단순하게 봅니다. 이 저점과 고점을 4등분 시켜요. 네. 그래갖고 이 그림을 딱 봅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107%나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 4등분에 이게 정규 분포를 만들어요. 네. 32만 원이 75% 능선입니다. 상승폭의 딱 반이 27, 8만 원이에요. 상승폭의 4분의 1이 2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빨간 선, 네. 이거는 애플이 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32, 3만 원에서 따라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애플이 이제부터 떨어져요.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이 상승폭의 중심가까지 조정하는지 볼 겁니다. 그게 여기 딱 보시면 28만 원이에요. 그럼 28만 원, 30만 원에서 지지력을 보이나 검사 거기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중심도 깨요. 우리 장 1사분기장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더 빠졌다는 얘기고 네. 뭔가 그 숏에 그러니까 무슨 환율이 치고 나갔다는 얘기고 뭔가 또 다시 그 변수가 크게 리스크 나왔다. 그냥 네. 어떤 변수인지 모르지만 네. 이 숏이 왕창 걸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심값은 붕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 어쨌든 말씀해 주셨던 미결제 약정 앞서서 뭐 이런 흐름 지금 파생 시장의 흐름을 볼 때 갈 가능성이 이제 포트 크다. 비어라 그렇죠.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벤트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이벤트보다는 플러스 이벤트, 네. 거버넌스 이벤트가 제일 크거든요. 오늘도 뭐 장외에서 나왔던 글로비스 블록들이 저는 네네. 야, 시간외에서 타이밍 나왔던 네.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네, 딱 네. 들고 이제 삼성전자 비워놨어요. 네. 금융투자가 이제 1월 7일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 나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시스템 반도 그거를 똑같이 DB하이텍하고 칩셋 미디어한테 물어볼 거예요. DB하이텍하고 칩셋 LG노텍이 같이 시작해갖고 11월 22일까지는 수익률이 똑같았어요. 네. 우리 전에 한번 키 맞추기 해서 그렇죠. 12월 22일이 뭐냐? 나스닥 고점 찍은 때예요. 16,200. 그리고 나서 12월 한 달간 조정했거든요. 12월 20일까지. 그 기간 동안 칩셋 미디어는 21,000원까지 갔다가 15,000원에서 27,000원까지 가고 지금 23,000원 조정 중이고 LG노텍은 조정이 적고 37만 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DB하이텍은 11월 22일이 79,000원이거든요. 네. 67,000원까지 조정하고 지금 74,000원에서 77,000원, 74,000원 조정 중이에요.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DB하이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10만 원 넘는 나이에다 배팅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눌림목 때 삼성전자 바닥 때 DB하이텍이나 칩스 미드 사갖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포지션이 바뀌면 이제 이거 에너지 때문에 8만 전자 뚫을 것 같거든요. 저는 8만 전자 뚫을 때 그러면 8만 전자 뚫을 때 10% 갈 때 이거는 3배에서 5배 간다. 10% 정도 에너지 나와요. 30에서 50% 에너지 나와요. 그런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폴더폰 쪽에서 들여다보던다. 폴더폰. 네. 네. 그건 KH바텍 힌지 갖고 싸워 보겠고요. 네. 그런 샘플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순환이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 그렇죠. 자율자동차. 네. 그럼 자동차의 밸류체인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LG노텍이 제일 급등했습니다. 뭐 MC넥스. 그러면 현대모비스 최근에 만도 현대위아 이런 것들이 잘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쪽에서 아직 못 간 거를 찾는 거예요. 오히려. 네. 네. 저는 이제 현대 오토 에버가 보이고 삼성 전기가 보입니다. 상대 속도장으로. 그리고 현대모비스 만드는 이 거버넌스나 이런 걸로 계속 바이앤 홀드 전략으로 계속 가십시오. 네. 그래서 요 안에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간 거 쉴 때 아직 안 간 거에서 찾는 거. 이런 것들도 자율자동차는 저는 앞으로 3년에서 5년을 주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율자동차라고 그러면 이제 카메라, 모드, 센서,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드, 센서만 있으면 뭐예요? 그 구간에 통신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죠. 그럼 5G. 그리고 이달 말 정도에 또 우리 이벤트 드라이브로 우리 회장님께서 또 이번에는 중동 또 갈 건지
아니면 중국으로 갈 건지 네. 요게 또 궁금해요. 여기 딱 보시면 이달 말에 출장길 오르듯. 미국에 이어 이제 중동은 갔었고. 저는 그런데, 중동 가면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번에 1월 20일 날 최근에 그 한정 기술의 한수원 뭐 이집트 수주해 갖고 그럴 때 저는 그 재료 나올 때 한정 기술은 때려라 그랬거든요. 왜? 여러분들 그거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2, 3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갔고 그다음 조종에서 대반등인데 그 한정 기술이 하는 거 수주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히려 그 수주 쪽은 전 건설 쪽 보겠어요. 오히려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근데 상당 안 됐으니까 현대건설 네.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이집트 우리가 전에 한번 연말 연초 금년 되면 이집트의 국방 그러니까 세스 2020 가전 네. 박람회 같이 전 세계 가장 큰 방산 박람회가 열린다. 거기서 대우조선해양이든 한화시스템이든 현대로템이든 수주 하나 보자. 네. 수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식적이진 근데 다 압니다. 않지만. 왜? 이게 네. 박이 청장님이 가시는 줄 알았는데 네. VIP가 가십니다. 이달 말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걸로 또 네. 하나시스템이나 현대로템이나 유출을 해보건데. 근데 이게 중동 쪽에 만약에 연결돼서 이재용 부회장님도 한번 갔다 오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동 쪽이 핫해요. 뭐가 핫하냐? 우크라이나 사태, 천연가스, 뭐 여러 가지 노이즈 이런 것들. 그러면 중동이 지금 천연가스라든지 5G라든지 또 건설 파트, SOC 파트. 우리가 그 금년도부터는 이제 도시재생이나 뭐 이런 거에서 건설 시멘트 지금 벌써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다들 예측이 돼요. SOC는 예.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대표님께서 그런데 강조해 주셨고 여기에다가 불을 지르는 게 해외 수주예요. 네. 해외에 이런 대규모 스마트 시티나 가스 연골고리나 원전이나 이런 거는 조 단위의 에너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대건설이니 현대엔지니어링이니 삼성엔지니어링이니 삼성물산이니 수주해 보세요. 그럼 이거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요새 사우디나 요 중동 5G 딱 보고 삼성물산도 이제 해도 된다. 이거는 또 여러 가지 법률 리스크나 여러 가지 바이오에피스 상장 뭐 여러 가지 바이오젠 이런 것들도 지금 뭔가 징후가 나오고 있고 부인들 하지만 뭔가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동으로 가시면 이거는 이제 대규모 수주해오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 기업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물산, 그 다음에 5G 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또 천연가스 LNG에서 조선주를 건드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 최근에 조선도. 현대미포라든지 현대건설 기계가 급등하고요. 갑자기 이런 것들이 다 징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저는 지금 단기간에 급락한 것 금융투자의 포지션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이게 이제 스위칭 됩니다. 네. 이게 네이키드 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위칭 됩니다. 두 번째, 물밑에서 수주 관련된 에너지가 지금 보면 어마무시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아직까지 못 간 종목들 섹터예요. 또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에너지 그럼 그건 지수를 건드리거든요.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오늘도 보면은 견조했고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이 시장 대비해서도 급등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지속적으로 간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저는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수급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끌 이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등 종목 나올 때 꼭 뭔가 우리를 흥분하는 뉴스들이 단계별로 다다다다 이거 준비된 것 같이 그동안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의 급등 시에 그 이벤트가 어떻게 나왔나 또 메타버스나 NFT에도 그 뉴스들이 이벤트 드라이브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시면 1월부터 3월 달까지 이 수주 이벤트가 계속 나오나 한번 보시죠. 수주 이벤트. 그것도 몇천억이 아니고 국내용이 아니고 해외용에서 뭐 1조짜리, 5조짜리 뭐 이런 것들 10조짜리 심지어는
근데 사실 수주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좀 나왔었는데도 주가가 그 대비해서 신통치 못했던 케이스를 우리가 작년에도 좀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걸 뭐 빅베스로 설명을 대표님께서 좀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주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인재로 거예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갖다 해서 펀드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ETF가 움직여. 근데 지금 제가 롱숏 펀드가 지금 포트 비워놓은 게 이제 금융투자가 5조를 비워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또 스위칭하면 이게 이제 거래 대금이 8조에서 10조 놀던 게 15조로 튀어오르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건드리나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는 29일부터 현재까지의 그 파생 시장의 움직임을 보니까 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에 눌림목이에요. 그리고 1월 오늘 딱 미결제약점 17,000개 그리고 13,000개를 오버나이트 했습니다. 네. 10,000개 오버나이트는요. 이게 승부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본 적 없는 예. 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파생 시장에서의 징후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게 네이키드 매도가 아니라 이거는 스위칭이 합성된 될 거예요. 거다. 예. 네이키드 매도라면 비차익 매도가 네, 어마무시했어야 네, 네. 됩니다. 그러니까 비차익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하기 쉽게 삼성전자를 오늘 490만 주 때렸어요. 연속적으로 500만 주, 300만 주, 300만 주, 500만 주 때린 거예요. 이 포트가 싹 그러면 이제는 바뀔 때는 뭐야? 300만 주, 500만 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털리면 그 다음은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68,000원에서 8만 원이죠. 네. 7만 5천, 7만 7천 원 그러면 이번에 8만 4, 5천 원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월 시작이 됐고 올해라고 하면 사실 좀 길어요. 1분기로 보죠, 우리. 한 1월, 2월, 3월 뭐 예. 더 짧아도 좋고 예. 어쨌든 우리도 1, 4분기만 예측하자고요. 그러니까요. 예. 1분기 정도 우리가 하지 마. 이렇게 좀 정리를 사실 이 방송을 계속해서 오늘도 처음부터 시청을 하셨다면 이제 정리가 좀 되셨을 텐데 짧은 시간 남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해와 하지 마를 좀 보겠습니다. 저는 네. 그거를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요. 데이터베이스로 근간을 두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걸 엑셀로 돌리는데 여기 수치를 한번 보시죠. 52주 최저가 대비 200% 이상 올라간 것들 하지 마. 네. 하지 마. 기준은 예. 네. 간단히 해서 여기 한번 위메이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800% 올랐어요. 아. 저쪽에서. 제가 요게 24만 원대 다 빠져나 13만 원을 보입니다라고까지 이 시장에다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기준은 해서 그 네. 비덴트 인수하고 이것저것 다 인수하고 심지어는 제가 시젠 그 1,500억 건물 샀을 때 무조건 네, 털고 네, 나와라 할 네, 거와 맞아요. 비슷해요. 이거하고 보면 지금 나오는 에너지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없애라고 그랬고 카카오자 들은 건 다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카카오 15만 원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10만 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많이 질문 내려왔어요. 제일 많이 네. 들어오는 게 카카오뱅크 카카오예요.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답답하죠. 너무 지금 딱 안 좋으실 6개월, 거예요, 6개월에서 마음이. 1년 걸릴 겁니다. 음, 시간으로 건드리면 돼요. 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또 이제 15만 원, 17만 팔았대요. 네. 이제 사고 싶으신 거야. 또 옆에 10만 원이니까 그렇죠.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은 다음 정부의 권력 탐욕의 결정권자의 색깔을 좀 보자고요. 근데 할 때가 되면 꼭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해라. 뭐 계속 네. 수요일마다 보실 테니까 네, 네. 대충 근데 10만 원 깨갖고 8, 9만 원에서는 저는 매력은 있다고 봐요. 8, 9만 원 정도. 예, 그거는 체크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딱 8만 원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4만 5천 원에서 11만의 중심가. 요 중심값을 건드리나 보자고요. 이걸 지지하는지 이걸 네. 깨고 내려가는지. 대부분들 코스닥 종목은 52주 최저가 최고가의 이 중심을 지지하나 붕괴하나. 네. 저는 이 무조건 좋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75% 능선을 건드리면 일단 팔고 봅니다. 아, 제가 셀티노에스케를 15만 원에 무조건 엑스트라라고 떠든 게 네. 75만 원을 깨니까 이게 7자를 보는 거예요. 이제 지난 다음에 이거 어떡합니까? 이미 늦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대 속에서 벌써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1, 4분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제는 좀 민감주, 경기 민감주 중에서 대형주. 낙폭과 대형주나 네, 낙폭과 오히려 아까는 대형주. 우리나라 쌍두마차 보시는 게 나아요. 네. 근데 쌍두마차에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가성비 전략, 에이지노텍 가성비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지지하고 갈 때 DB하이텍이든 칩스앤미디어든 AD 테크놀로지든 네. 오히려 중소형단의 시스템 반도체나 부품단을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리고 대형주는 오히려 건설, 건자재,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 네. 이거는 본을 보겠어요. 중심을. 네. 그렇게 구분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압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1월 맞아서 2022년 맞아서 처음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뭐 올해 전체를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 연초 시장이 좀 힘들기 때문에 힘든 연초 시장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걸 좀 막연하게 불안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줄기를 잡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우리 만나면서 시장 대응책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